자, 영화 배우죠. 그 마약 수사를 받던 이성균 씨가 좀 그 자살을 한 걸로 추정이 된 그러니까 사체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선 뭐 하여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조의를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에 언론의 책임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뭐 죽게 만든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충분히 그 언론에 의한 어떤 간접적인 타살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수사 당국의 어떤 뭐랄까요? 성과를 보여주기식 수사와 언론의 그 클릭 수 내지는 이 관심 끌기 이 어떤 마구잡이 보도가 이런 어떤 불행한 어떤 희생양이 된 거죠. 배경이 됐다고 보고요. 진짜 수사나 보도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나 보도에서 인권을 가장 우선시하는 어떤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 선진국의 징표일 건데 우리나라가 아직 얼마나 야만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성균 씨는 여러 차례 경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았지만 마약 혐의가 드러난 건 없지 않습니까? 마약 수사에서 중요한 거는 공급책을 잡는 거거든요. 네. 유통하를 잡아야 된다고 해서 은밀히 수사해서 일망타진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뭐 투약 혐의가 있다 그래서 몇 번씩이나 무슨 망신 주기식으로 공개적으로 소환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럼 중간에 있어서 다 도망가잖아요. 경찰 뭐 마약 수사를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이게 마약 수사의 제거는 A, B, C도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 기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요즘 지휘디레연도 그렇고 이성균 씨 몇 번씩이나 소환하고 그럴 때 이미 나왔었잖아요. 네. 이 수사는 국민의 시선을 관심을 돌리게 할 수사 아니냐? 일종의 정치 공작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그 당시에 이슈가 있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악재가 많았었죠, 여러 가지가. 네, 정부에. 뭐,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특검 얘기도 있었고, 또 의전비서관. 김수희 의전비서관 학폭에도 터지고, 계속 악재가 터지고 이러니까,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캐비넷에 있던 연예인 이걸 꺼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성균 씨를 한 번, 두 번 계속 수사 장거될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야죠. 왜 계속 공개적으로 계속 소환을 하느냐. 국민들은 좀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시선으로 본다. 자꾸 몇 번씩 소환하는 게 경찰의 자체 결정이냐. 아니면 지휘하는 검사가 계속 불러요. 또 부르세요. 공개적으로 부르세요. 혹시 이러느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를 쓰자고 요구를 했다는 거 자기는 아닙니까? 억울하니까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데 계속 몇 번씩이나 오라고 하고 기자들이 쫙 버티고 있다가 우리 기자들도 내용을 따지보다는 이렇게 또 이성균 나오면은 클릭수 노리기 좋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고, 지금 이게요, 보니까 외신에서도 아주 대서특필이 된 것 같아요. 기생충은 영화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요. AP 뉴스에 거의 오스카 상을 받은 어떤 배우가 사체로 발견됐다. 숨진 채 발견됐다. 네. 이런 어떤 걸 헤드라인이 그렇게 뽑혀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의 어떤 수사기관이 얼마나 가혹하게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이렇게 수사를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또 이것을 갖다가 매일 말이야 불러올 때 공개적으로 부르고 공개적으로 부를 때마다 또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대고 똑같은 질문 반복하고 이런 어떤 후진적인 어떤 보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마약 수사를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하는 마약 수사인데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무슨 인디언 기후제도 아니고 불러서 보니까 안 나와서 또 부르고 또 그럼 몸을 짜고 해서 마약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부를 건가요? 그러니까 수사도 그렇고 이 사건과 진짜 꼭 대비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정석 차장검사. 그럼 부인이 바로 현장을 증거도 있고 사진도 찍고
천압대기. 그런 신고를 했는데 그거는 흐시부시하고 안 했잖아요. 안 그거야말로 했잖아요. 제대로 수사했으면 공급책을 다 잡을 수 있는 일만 타진할 수 있는 건데. 그러고 명확한 증거까지 증거도 있는데. 다 갖다 줬는데 그건 수사 안 하고 이거는 증거도 그 명확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만 공개적으로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자꾸 불신하게 되는 게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같으면은 이 정권에 불리하니까 자꾸 쉬쉬하고 덮고요. 안 하려고. 지금 이선균 씨 사건 같은 거는 증거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관심 돌리게 하려고. 네. 네? 거기다가 그 한동훈 장관, 법무장관 되면서 자기가 내섰던 것 중에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마약 단속이 느슨해져서 마약이 많이 늘었다. 마약 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근데 왜 단속이 느슨했느냐?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그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이거예요. 네? 결국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수사권 뺏겼다는 개인적인 앙심 아니에요 이거? 이태원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했을 때도 그 마약 한다고 해서 그렇죠. 다 연결되잖아요. 이태원 참사 때도 마약 수사에 중점을 둔다고 경비 인력을 충분히 배치 안 한 것이 이태원 참사로 연결됐고요. 또 이번에도 보면은 그 이선균 씨가 소환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내사를 착수한다는 기사가 보니까 김승희 그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학폭 문제가 그 오전에 그 터졌을 때더라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그 아주 의도적인 어떤 그 작전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저런 사건으로 중요한 어떤 사회적 이슈를 가리는 뭐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만약에 그 상당히 국민 다수가 이걸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도 의심하고 있고 또 기사들도 보면은 칼럼이나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벌써 중앙일보 그 논설위원 칼럼을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김승희 학폭 문제가 이거 시선 돌리려고 하는 거 나오면서 아니냐? 쫙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방금 이제 원픽 뉴스에도 이제 관련 보도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내가 보면은 이게 이런 수사들은 정말 그 엄밀하고 은밀하고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어떤 수사인데 저게 이제 원픽 뉴스에 보도된 거죠. 김승희 비서관 자녀 학폭 덮기 위해 이선균 마약 폭로 여론 조작 음모론에 모두 경악했다. 이게 이제 원픽 뉴스라는 곳에서 일찌감치 보도한 건데 이제 저대로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이 이선균 마약 수사가 국민의 시선을 돌리게 한 거 아니냐. 일단 정책 수사 아니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수사에 우리 언론이 이를테면 클릭수 올리는 수단으로 그 1위 때 사냥꾼 그런 보도를 함으로써 한 사람을 궁지로 몰고 해서 결국은 사람 죽게 만들었고 자살이지만 사실상 타살이고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언론도 우리 기자들도 저기 댓글창에 지금 잠깐 나왔어요. 우리 팬클에서 사람 죽은 거 아니냐? 네? 우리도 공범 아니냐? 맞아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 사건이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검찰과 경찰은 사람 죽이는 야만적인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고 언론도 이런 어떤 사람들 관심 끌기 아니면 자기네 클릭수 올려서 광고 따먹기 중심의 이런 어떤 보도 연예인 기사 아무거나 마구 그냥 훑어갖고 쓰는 어떤 이런 너절리즘에서 탈피하기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제가 그냥 허리가 탁 꺾이더라고요. 이야,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아주 충격적이더라고. 다들 충격을 받은 그럼 거죠. 이선균이라는 배우는 그래도 우리가 전 국민이 아는 배우 아닙니까? 그 기생충 영화를 보면서 그 양옥집 그 사장으로 그 연기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외신도 지금 이런 부분을 크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냐 그냥 근거도 없이 막 하다가 사람 잡은 이선균 씨 소환될 때 그 표정을 보면 처음에 소환됐을 때는 이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당황 뭐 이런 것 같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얼굴이 어두워져요. 뭔가 절망스러운 뭐 그래서 저 그런 생각 들었을 때니까 혹시 저 사람 혹시 어떤 뭐 극단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곤 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기자들 누군가는 이런 기사 썼으면 좋겠어요. 반성합니다. 우리 펜 끝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정치적 수사든 누구를 죽음으로 몰아간 협력자였습니다. 난 이런 반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경찰서 오래 출입했는데요. 마약 수사는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해서 잠입 수사라든지 함정 수사라든지 해서 공급 루트, 유통망을 척결하는 것이지 투약자 불러내서 오라가라 하면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망신주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거짓말 연예인이라는 그 연예인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부역한 거고. 거짓말 탐지기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한 걸로 봐서 굉장히 결백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런 어떤 수사에서 어떤 과정이 있냐 이런 것들은 사실 수사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뭐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들 그 수사 과정이 다 노출이 되고 그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전혀 그 지켜지지 않고 그 인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 관행. 그래서 그런 속에서 증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피의 사실이 확인되면 그거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피의 사실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하고 그 방식하고를 진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피의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모든 그 기사를 다 써도 된다?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가자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마약 혐의로 그 경찰 포토라인에 섰던 이제 주요 연예인 가운데 이성균 씨 말고 G드래곤도 있었는데 G드래곤도 결국 지금 마약이 음성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이 한 게 아니잖아요. 따로 했는데도 공교롭게도 같이 수사라고 했잖아요. 그 시기가. 왜 연예인 둘을 그 앞을 띄웠을까? 이거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지금 참담합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은 이제 무고한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포토라인에 세웠다. 우리가 무고한지는 모르죠. 그거는 수사하는 방식이나 보도하는 방식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자기도 모르면서 무고하다 아니다 이런 것까지 나가는 거 좀 더 앞서 나가는 거고요. 이성균 씨가 마약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했다고 무고한 건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려면 마약 수사 같으면 너 제보가 들어오든 어떻게 되면 몸에서 검출되는지를 해보고 며칠 있다가 또 해보고 조용히 하고 그래서 증거를 확보한다면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사람을 잡았다, 아무 적이도 없는 사람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가대할 필요는 없지만 단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사람이 그런 혐의가 있다고 보면 그것을 그 수사하는 방식, 그 보도하는 방식이 훨씬 더 인권을 앞세우고 그 피의자들의 어떤 그 권리를 보장하는 어떤 과학적인 수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사람이 혐의가 있다고 해서 마구 그 고문도 하고 아니면은 그 가짜 뉴스도 막 쓰고 이래서 된다. 수사하는 방식도 보도하는 방식도 반인권적이고 미개했는데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이 이 양반이 이제 수사를 받는 사람이 그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그것도 화가 나더라고. 이거 5자로 그냥 딱 모든 것을. 공소권,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으니까 끝날 거.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 자, 지금 댓글창에.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 보상금이 얼마 나온다. 이 얘기랑 마찬가지더라고요. 공소권 없음. 자, 댓글창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 진실을 알리는 기능,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언론이 상실한 것 같다는 아주 질타를 날렸습니다.